네, 유형 자산. 이제 단기적인 유동 자산에 들어가는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 자산과 판매 목적의 재고 자산 해서 유동 자산 학습 끝났고요.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을 먼저 학습을 해볼게요. 근데 유형 자산이 있으면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무형 자산도 같이 언급할 거거든요. 단지 얘네들은 목적은 사용할 목적으로 똑같지만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하나는 눈에 안 보인다는 차이점 때문에 몇 가지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러면 유형자산이란 뭐지?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동그라미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요.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자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사용할 목적을 가진 이 자산은 감가의 요인에 의해서 상각이라는 것을 해서 감가의 요인에 의해서 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비용 처리를 한다. 이때 유형 자산의 종류들을 이야기할 건데 그 종류 중에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개정 과목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교재가 42페이지인가요? 42페이지 네모 칸박스 보이시죠? 그 밑에 바깥에 한 줄 있잖아요. 토지야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밑줄 쫙 별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분개를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토지는 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나으려나? 요걸로 보는 것보다 교재를 보는 게 나아요. 교재 307페이지. (307페이지) 쭉 내려와서 비유동 자산의 유형 자산 보이세요? 여기에 보시면 토지 보이시죠? 토지 밑에는 감가상각 요계획이 없어요.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서 쌓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토지라는 거는 왜 감가상각을 안 하느냐?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한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하려고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내용연수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연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몇 년간 사용할 것 같아요 라고 추측해서 적어놓긴 하지만 몇 년간 사용할 것 같아요 예요. 그죠? 토지 몇 년간 사용할 것 같아요가 돼요? 안 되지. 제가 언제 만들어진 줄 알고. 몇만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이 땅이 옛날에는 한 동이었는데 달라진 게 얼마나 되는 건지. 빙하기를 거치기 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는데 앞으로 지구가 뻥 하고 터지기 전까지는 걔가 존재하고 있을 거잖아요. 몇 년간 사용할 것 같아요라는 게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토지는 몇 년간 사용할 것 같아요라는 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내용연수를.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건설 중인 자산은 말만 들어도 뭔지 아시겠죠? 건설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건설이라고 단어를 들어보면 우리 건물 짓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건물만 짓는다고 건설이라고 표현 안 해요.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특별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회사 공장에 딱 맞는 맞춤형 기계 장치를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기술력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죠. 근데 우리가 기술력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대신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우리 그거 다 만들어지면 맞춤 제작해서 기계장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산 시스템을 다 만드는데 뭐 몇 년이 1년, 2년 걸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전기 자동차 만드는 공장 만들고 있어요. 아산도 거기, 예, 거기 맨날 아침 일찍부터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그거 다녀요. 들이 원체 다녀요. 그래서 그 한 라인이요. 도로가 벌써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으면 있잖아요.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는 뿌예요. 먼지가. 그래서 걔네들이 아침에, 지금은 비가 와서 안 하는데, 맑은 날씨에는 항상 물 뿌려요. 세차 지나가는 그 도로에. 먼지가 너무 많이. 울산 그 광역시에서 인터뷰했잖아요. 총력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다. 그 행정 지원할 거라고. 예, 울산에 이제 전기차 유치하고 뭐 이러면 조금 더, 뭐 또 이제 그 생산 요원들 또 모집할 것이고 뭐 이런 게 좀 활성화 된다라고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그 전기차 만드는 공장 생산하는 그곳을 아산로에 지금 그 대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안에서 크레인 몇 개씩 막 이렇게 건설 아파트 현장처럼 막 멀리서 보면 크레인 엄청 많아요. 공장 짓고 있거든요. 열심히 거기 공장 설비 만들고 하면 사용할 목적의 기계상 건설 중인 자산 하겠죠. 말 그대로 건물 짓는 것도 건설 중인 자산이고 공장 안에 들어가는 기계 장치 아니면 생산 설비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3교시 종료. 건설 쉬는 중인 시간. 자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설명하고 쉴게요. 다 만들어진 물건을 건물을 샀어요. 건물로 표현해 볼게요. 다 만들어진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우리 건물 10억이라고 적잖아요. 그런데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얘를 없던 건물을 뚝딱뚝딱 해갖고 뿅 하고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얼마라고 적어요? 얼마라고 적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얘 만드는 데 들어간 돈들을 다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얘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진 애를 사왔을 때는 우리가 부담한 그 가치만큼이 얘 가치가 되잖아요. 돈이 얘 가치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없던 애를 뿅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돈을 합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드는 동안에 그 돈을 다 합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데 인부들이 밥을 먹었어요. 복리후생비 적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안 적고 돈이 나갔어요. 건설 중인자. 뚱땅뚱땅 만들고 있어요. 자재 사왔어요. 제비라고 원래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고 건설 중인자. 인건비 나갔어요. 돈 나갔어요.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돈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다 모아요. 모아서 뿅 다 만들어졌어. 이제 돈 다 모았어.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 그래서 거기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적혔을걸요? 적혀 있죠. 그 종류에 보시면 여기 아직 건설되지 않아서 건물 구축물이라는 본연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밑줄 그시고 그리고 여기 별표 나와 있죠? 완료 동그라미 하시고요. 완료되면 자기 본연의 계정 과목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건물 지었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왼쪽에 적어놨어요. 임시로 적었으니까 완공이 되면 얘를 없애줘요. 그리고 건물이라고 적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가치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